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가격 원칙, 평가 원리, 이게 가격 재원칙이었죠.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최유효용은 부동산 가격을 정할 때만 적용되는 특수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적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외웠었죠. 최유효용의 원칙, 그 다음 적합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때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얘는 기술적 측면이었죠. 그리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됐어요. 얘가 법률적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기술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했던 거죠. 그때 주의하실 건 최유효용을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때 만약에 과거의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한 이용이지만 최고는 아니다. 이 정도 개념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1번 5. 그 다음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관한 내용으로. 그래서 대상 부동산 내부 시설 물들끼리의 균형을 따지는 거였어요. 그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천장의 층고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요.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그럼 그때는 냉난방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때는 기능이 저하되니까 기능적 감가를 행하는 거죠. 경제적 감가를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로 기억이 안 나시면 기형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입니다. 3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과의 영향을 고려한다. 이게 적합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고 외부의 시장성이 감퇴되면 그때 대상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어 아니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죠. 그게 경제적 감가였어요. 4번, 대체의 원칙은 3방식 7방법에 대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이었죠. 대체의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 적용된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죠. 이게 뭐였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얘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너 옆에 똑같은 부동산이 있어. 걔가 10억, 너도 10억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걸 찾았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고 만약에 다르면 부대찌개가 아니라 무슨 찌개 끓여요? 사시찌개를 끓이죠. 배고프면 면발도 하나 넣어 먹고 그래서 사시찌개 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사정보정, 시는 시점 수정, 지는 지역 요인 비교, 개는 개별 요인 비교, 면은 면적 비교였어요. 그 내용. 그 다음 5번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전제되는 원칙이었죠.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전제하에 예측이 필요하다. 변동되는 것의 대표 주자는 시점이었습니다.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변동되죠. 그래서 시점자 들어간 애들은 다 변동의 원칙이었어요. 시점 수정은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의 확정도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억 꼭 해두세요. 그래서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는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은 수익 방식으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요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죠. 그때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장래 활용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되네요. 1번은 2번입니다. 그래서 수익 가액, 수익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그때 수익은 조순 전후 중에 순수익이었고 수익률은 환원시켜주는 수익률이라고 해서 환원이율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기억나시면 되죠. 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원가법이란 얘는 비용 방식이었습니다. 대상 물건을 이미 현실에 조달되어 있는 애를 기준 시점에 다시 조달해 보는 거죠. 뭘 알기 위해? 만든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알기 위해. 그때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해서 재조달 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만든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을 빼고 감가하고 남아있는 게 우리는 궁금하죠? 고치는 것, 수정을 해주면, 감가 수정을 해주면 대상 물건의 가액이 산정돼요. 그때 이 가액은 남아있는 비용들을 일일이 다 쌓아서 계산한 가액이다. 그래서 쌓을 적자의 계산을 산자 적산가액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1번 맞네요. 2번 수익환원법이란 수요자 측면에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수익을 중시 여겨요. 수익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때 중요한 건 순수익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유효 총소득과 영업경비를 주면 조에서 경을 빼야 순 영업소득이 나왔던 거죠. 순수익을 집어넣는 거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으로 쪼갰던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일반적 요인은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사경행이었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그래서 행정적 요인은 제도, 규제, 정책이란 단어가 나오면 행정적이었습니다. 경제적 요인은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경제적이었어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적이라고 보시면 됐었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든지 간에 그 요인은 다 분석해야 돼요. 그게 일반적 요인이었어요. 그 다음 지역적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종류별로 그 지역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거용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이었죠. 추구하는 유용성이.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 증대와 수익성이었어요. 공업용 부동산 비용 절감과 생산성이었죠. 각각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지역에 형성돼 있으면 가치를 높게 형성할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그 개별 부동산 하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개별 요인이었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데 주의하실 건 시험 문제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그러면 얘는 X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 시점의 가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가치가 가장 일반적으로 구하는 가치였고 투자 가치를 구할 수도 있고 담보 가치, 보험 가치, 과세 가치 등등등이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은 과세 가치에도 투자 가치에도 다 영향을 끼치죠.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답니다. 등을 말한다. 5조. 그 다음 4번.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다르면 무슨 찌개 끓여요, 여러분? 사시찌개 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시찌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부터 들어가요. 사정 보정. 이때 시점 수정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사정 보정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4부터. 그 다음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네요. 그래서 사시찌개면을 꼭 기억해 두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사시찌개로 출발한다고요. 5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의 이용 등에 영향을 끼치는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얘는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겠죠. 개별 요인은 개별 부동산만 갖고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입니다. 2번에 5번이 틀렸죠. 그 다음 3번. 감정평가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해당 지역을 대상 부동산에 속한 해당 지역, 인근 지역을 분석해보면 그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와 그 지역 내의 부동산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대가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대상 부동산을 둘러싼 지역을 보니까 거시적이며 광역적인 분석인데 많아요. 개별 분석은 그 개별 부동산만 보니까 미시적이며 부분적이며 국지적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라고 해서 바뀌어 있네요. 지금 X죠. 2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인근 지역에 뭐가 살고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있어요.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서 대체관계가 성립돼서 경쟁이 나타나서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걔를 무슨 지역이라고 해요? 유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사 지역도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데 직접은 아니죠.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유사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끄집어내면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지역이 같으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만약 유사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추출해내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 요인을 이때는 비교해줘야 되겠네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개념이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 동일 수급권이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3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맞죠? 아까는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답이었잖아요, 여러분.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겠죠. 4번.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맞죠?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네요. 5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이때 최유용은 지역 분석을 통한 표준적 이용과 적합하게 이용될 때 일반적으로 최유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표준적 이용을 먼저 뽑아내야 개별 분석을 통한 최유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그 뒤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었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